완전응답을 구하는 건데요. 그림의 RLC 회로에서 초기 전압 VC가 0초일 때 마이너스 6V가 주어지고, 그리고 초기 전류의 값이 1A, 0초에서 1A인 경우에 커런트를 구하시오,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저항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덕터가 사용되고 있고 커패시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로를 봤을 때 회로가 단순하게 직렬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모든 소자들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KVL, 키르호프 볼티지 법칙을 사용해서 풀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키르호프 볼티지 법칙은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을 때 그 지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전압 강하가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모든 합이 제로라는 거죠. 혹은 그 지점에서 시작한 전압 상승이 루프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그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한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점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면 볼테이지 드랍,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먼저 어떤 소자를 만나게 되냐면 저항이라는 소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저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압 강화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올 때 들어오는 전류 방향에 우리가 저항을 곱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압 강화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값이 또 하나의 전압 강화는 이쪽에서 발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인덕터가 있으면 인덕터 주위에서 전압 강화가 발생할 텐데 그 전압 강화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자, 전류의 변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인덕터 우리가 L dt분의 d, 자, 여기 이렇게 I 모양이 보일 수가 있죠. IT는 무엇에 관련된 얘기냐면 우리 V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 V라는 것은 인덕터 양단에서의 전압 강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L 쓰고 dt분의 d I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커패시터를 만나게 되는데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죠.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 C가 돼 있고, 자, 그리고 여기 dt분의, 자, 그래서 요 모양이 약간 뭔가 기울이게 되면 V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dv. 자, 이렇게 외워둘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자,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 전압 강화,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알고 싶은데 문제는 전압 강화를 알기 위해서 V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V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 상태는 그대로 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전류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라는 시간까지 자, 양변을 적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바로 외울 수 있으면 바로 외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소자를 지났을 때 그 소자 양단에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커패시터 같은 경우 I와 그리고 V와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인덕터의 경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인덕터. 자, 맞아, 정리를 해보면 I가 타우가 되고 D 타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자, 요거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현재 t 시간까지 일어나는 일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건 우리가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완전히 세상이 시작한 어떤 그 시점보다도 더 그런 시점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조건으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라는 초기 조건까지, 만약 t0의 초기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끊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t0부터 현재 t까지로 이렇게 한번 끊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있을 때
요 시간까지 요 지점까지 t 값의 값을 구하여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줘라 라는 얘기인데, 이걸 중간에 끊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주어진 시간, 초기 시간을 잡아주면 이 초기 시간까지의 어떤 일들을 값을 우리가 구하고, 여기가 이제 퉁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난 일들, 초기 시간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따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우리가 뭐로 정해줄 수 있냐면, 초기 시간은 굳이 적분해줄 필요 없이, 이것은 v에 대한 내용이니까 v의 어떤 초기 시간 t0 이렇게 표현되면 되고, 여기서 t0부터 t까지 i 타우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의 초기 값은 뭐 t0가 제로가 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써줄게요. 일단 값들을 우리가 적용하기 전이니까 이 값들을 그대로 써주게 됩니다. t0부터 t까지. 자, 이렇게 써줬고요. 자, 요 소자까지 표현이 됐죠. 그럼 여기서 볼테이지 드랍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볼테이지 드랍이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볼테이지 드랍이 아니라 볼테이지 라이즈다 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잡기에 따라서 KVL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2에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t 승과 같다라고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식에서 오른편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주어진 식들, 자, 여기다가 실제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값들이 정의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사용해 주게 되면 이 r이라는 값은 여기서 저항이 5가 되죠. 그리고 l이라는 값은 1헨리로 주어져 있고, 초기값 t0라는 건 0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초 이렇게 주어진 값이죠. 자, 이렇게 됐고, 커패시턴스, 자, 여기서 이게 빠졌네요. 여기에 C분의 1이 빠졌어요. C분의 1이 빠졌고, 여기서 C분의 1이 빠졌으니까 저 C의 값은 4분의 1 페롯, 여기에 4분의 1 페롯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식들이 다음과 같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가 5i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dt분의 di가 되죠. 그리고 요 v0 요 값은 주어져 있는 값이 마이너스 6V네요. 그죠? 마이너스 6V니까 여기 마이너스 6V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써주면 되고, 플러스 C분의 1이니까 C는 4분의 1 페르수니까 4가 그대로 위에 나오겠네요. 그래서 T0 0부터 T까지 이 값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자, 요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분이 한번 들어가 있고 미분이 있어요.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미분을 한번 해주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미분해 주냐면 시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가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뭔가 변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분을 취해 주면 되고, 어떤 값이 있는데 그 변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상수 취급을 해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커런트 i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미분을 해주게 돼서 di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기는 이미 한번 미분이 된 상태에서 또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dt 두 번 미분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숫자가 아니죠. 고정된 숫자니까 이 값은 0으로 되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 앞에 t라는 변수가 들어가서 무엇인가 적분을 해준 다음에 t를 넣게 되고 제로를 넣게 돼서 값을 얻게 되는데, 제로를 넣었을 땐 상수가 나오는 거고 t를 넣게 되면은 우리가 적분한 값이 나오는데, 그 적분을 다시 한번 미분하라고 하니까 이것들은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그냥 튀어나온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4i로 튀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우변에 있는 것들도 t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러면 2 써주고, 지수함수의 미분은 지수함수 위에 있는 요 값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t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식을 많이 미분한 것부터, 많이 미분한 항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제일 많이 미분됐죠. 2번 미분된 2계도 함수, 그리고 한 번 미분된 1계도 함수, 그리고 주어진 함수,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식을 얻게 되면 이러한 식들을 우리가 묘사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회로로부터 우리가 식을 하나 구했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1단계를 넘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자, 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것이 지금 이계도 함수가 제일 많이 미분된 함수구나. 자, 2번 미분한 것이 제일 많이 미분된 것이구나. 그리고 한 번 미분한 식과 그리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식,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구나.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미분된 게 2번이다 라고 해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은 이게 미분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항의 오른쪽은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0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제차, 그리고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비제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호모지니어스, 이거는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자, 호모지니어스하다라는 얘기는 비제차,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차원이 같은 거예요. 제차,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same을 의미하는 거, 같다. 자, 호모지니어스 마찬가지고요. 같다라는 뜻이죠. 동일하다. 자, 비제차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거고, 넌 호모지니어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에서 우리는 지금 비제차 형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비제차 2개 미분 방정식이라면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것들은 어떤 답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i라는 거는 natural response 플러스 first response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natural response와 first response로 되어 있다. 자, natural response, first response는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 바로 비제차인 경우에 기인하는 거죠. 이퀄이 아닌 경우, 이퀄이 아닌 어떤 다른 식이 주어진 거, t에 대한 다른 식이 주어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퀄 0으로 끝나는 제차 방정식이었다. 여러분들이 회로를 풀었는데 이쪽 우변항이 0이었다. 자, 우변항이 0이었다는 건 사실 회로에서 이 항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 바로 앞에서 여기서 나온 거죠. 연결해준 독립전원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 독립전원에 의해서 이 방정식이 비제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외부로부터 강제적으로 넣어준 어떤 인풋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강제 인풋이라고 하고 그 응답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강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커런트는 강제 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로에서 이렇게 독립전원으로 외부에서 넣어준 인풋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내추럴 리스폰스는 회로에서 주어진 그런 소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소자들은 어떤 전원 소자가 제외한 RLC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응답을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자,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 수학적으로는 보조해와 특수해를 푸는 거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이 전자공학에서는 우리가 내추럴 리스폰스와 포스트 리스폰스를 구한다. 리스폰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인풋에 의해서 나타내는 어떤 응답을 아는 거고, 그 응답이라는 건 결국 전류와 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방정식 보고, 이 묘사 방정식 보고, 이게 미분 비제차 방정식이다. 자, 비제차 이게 미분 방정식이다. 그렇게 되면 답은 항상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푸는 방법은 먼저 forced response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ced response를 푸는 방법, IF를 푸는 방법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IF를 푸는 방법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 오른쪽을 살펴봐야 돼. 이 오른쪽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오른쪽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오른쪽의 형태가 어떤 테이블로 주어질 텐데 만약 오른쪽에 그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상수로 주어진다. 상수 K로 주어진다 라고 하게 되면 포스트 리스폰스의 형태는 어떻게 주어질 거다? 상수 A로 주어질 거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2의 ST로 주어질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넣어야 되냐면 K1에 2의 S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항함수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AT에 대해서 이런 다항함수로 1차 다항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K1에 T 플러스 K2 이런 식으로 고유응답이 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형태죠. 이 형태니까 우리가 이 IF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K1에 2의 ST 형태로 되어 있을 거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S라는 값은 이미 주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K1에 2의 마이너스 2T로 되어 있을 거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어진 게 벌써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면 이것들은 뭐 테이블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정리된 곳을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인풋에 의해서 인풋이 주어진다면 그 인풋이라는 거, 그 인풋에 의해서 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응답의 형태, 리스폰스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주어져요. 자,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주어진 건 이미 수학자들이 다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들을 다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잘 활용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 풀어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K1을 구해야 되거든요. K1. 자, K1을 어떻게 구하느냐? 직접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본래 식에다가 자, 요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줘서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IF가 K1에 2의 마이너스 2t승을 다시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dt의 제곱에 d에 K1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5 써주고 한 번 미분해주죠.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것들을 두 번 미분해 볼까요? 자,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미분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내려오는데 또 한 번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두 번 내려올 거고 그리고 K1이 있을 거고 여전히 2의 마이너스 2t는 살아있을 거고요. 한 번 넘어온다는 거는 5K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내려오고 K1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 값들은 그대로 있고 자, 이것은 미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냥 4K1 2의 마이너스 2t승 이퀄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변에 2의 마이너스 2t승으로 다 나눠볼게요. 왜냐면 0에 이 값은 0이 될 수 없고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야 이걸 다 빼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4k1 여기서 마이너스 10k1 여기는 4k가 되겠네요. 4k1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8k 마이너스 2k 계산을 해주면 8이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k1은 마이너스 4가 된다. k1은 그러면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한 거냐? 우리는 first response를 구했다. 그런데 이 식의 답은 natural response와 first response를 합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natural response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졌던 요 식에서 이 오른쪽 부분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제차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차방정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퀄 0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이것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식을 다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어주는 과정은 내추럴 리스폰스를 구하는 거고요. 자, IN을 구해주는 과정이죠. 자, 이것도 IN을 구해주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두 번 미분한 함수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쓰는 거냐면 s제곱을 쓰고, 한 번 미분한 거 대신에는 s를, 그리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값, 자,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값에는 1을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 나서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그렇죠?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을 가지고 오고,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퀄 0. 사실 이 과정은 본래는 내추럴 리스폰스를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험에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값을 넣어서 구하는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굳이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죠. 여기 자,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이퀄 0 되고 4, 1 되고 플러스 만들어 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s는 무엇이 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무엇을 알 수 있냐? I 내추럴 리스폰스는 K 이것도 뭐 2라고 할까요? K2 헷갈리니까 2의 ST라는 해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이것들을 직접 넣어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을 좀 간단히 한 게 이 특성 방정식을 사용하고, 특성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S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S 값이 두 개로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형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쓰냐면 K2에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K3에 2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S가 1이 되거나 혹은 4가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예전에는 X라는 거는 1 혹은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줬죠. 그렇죠? 따로따로 써줬는데 지금 이렇게 구하는 내추럴 리스폰스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합으로 써줘요. 이 식을. 어떤 게 이게 만족할 수도 있고 이게 만족할 수도 있고 이게 만족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합으로 써줘.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갑자기 K3라는 새로운 항이 또 나오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는 K2가 사실 이 K2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또 앞에 우리가 미지의 어떤 개수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K2와 K3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구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I라는 거는 내추럴 리스폰스 플러스 포스트 리스폰스인데, 포스트 리스폰스는 위에서 구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값이 내추럴 리스폰스부터 쓸게요. 내추럴 리스폰스는 K2의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K3의 2의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고, 포스트 리스폰스는 자, K1의 2의 K1은 나왔죠? 아까 바로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그 강정답을 보면서 요 값이 공통된 리스폰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봐야 돼요. 즉 지수함수에서 이 지수함수와 같은 응답, 지수함수라는 건 다 어차피 밑이 2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같다 안 같다, 같은 성질이다 아니다라는 걸 연산할 수 있는 같은 성질이다 아니다라는 걸 결국 모의 t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가는 값이 같은 것들이 있나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서로 다 다르죠. 그죠? 서로 다를 때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이것이 완전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물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겹치는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겹치지 않으니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된 것이 바로 일반해가 됐습니다.
자, 일반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직은 다 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다 풀지 않았다. 왜 풀지 못하느냐?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 초기값들이 필요한데 그 초기값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풀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문제에서는 주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자, 여기까지가 2단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얘를 완전히 풀기 위해서는 일반해를 무엇으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완전해로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완전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초기 조건이죠. 이 초기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자들, 저장 소자들에 있어서의 어떤 초기 조건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지 위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주어졌어요. 뭐냐면 VC가 0이다. 0초일 때 VC가 마이너스 6V다. 그리고 이 두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반해를 완전해로 만들기 위해서 구해줘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뭐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냐면 K2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고 K3에 대해서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초기 조건이 두 번째 초기 조건을 먼저 사용해주면 우리가 구한 요 식에다가 i는 뭐라고 그랬냐면 it는 요 위에 있는 식을 살펴보면 K2에 2의 마이너스 t승 플러스 K3에 2의 마이너스 4t승 2의 2t승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0 값을 넣으면 무엇이 나온다? 1A가 나온다는 거죠. 1A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가 t에다가 0을 넣어주면 K2에 2의 0승 플러스 K3에 2의 0승 플러스 2의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K1, K2 플러스 K3가 어떤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 값을 갖는다. 자, 식 하나가 나왔어요. K2와 K3 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아직은 이것을 미지수 K1, K2와 K3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더 식을 우리가 유도해 내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자, 미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미분해서 찾아보면 여기 주어진 요 값이 있죠. 요거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해 보면 자, 미분해서 다시 써봅니다. K2 2의 마이너스 t. 자, 미분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내려온 거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4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4에 곱하기 K3 2의 마이너스 4t승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미분한 식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냐? 역시 t에다가 0을 한번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0을 넣게 되면 우리가 식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 마이너스 K2 2의 0승 플러스 요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4 K3 2의 0승 플러스 마이너스 4 2의 0승 이퀄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근데 어떤 숫자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아직은 알 수가 없고, 자, 어떤 숫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 즉 뭐냐면 전류의 변화량인데 t0일 때 그 it를 dt로 미분했을 때 우리가 0을 넣었을 때 이 값을 알 수가 있으면 우리가 식 하나가 만들어져서 이 1번 식과 연립을 해서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냐면 이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루프에 KVL을 써서 찾아볼 거예요. 루프에 KVL. 자, KVL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로를 다시 한번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불러와서 무엇을 적용할 거냐면 KVL을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KVL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바퀴 돌아와서 한 바퀴 루프를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계단을 올라가던 내려가던 간에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높이는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전하가 이 루프를 전류가 한 바퀴를 돌아서 그 제자리로 왔을 때는 어떤 전이 차는 제로가 되겠다. 전이 차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KVL의 방법인데, KVL의 정인데, 자, 그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 한 바퀴 이제 돌아봅니다. 자, 돌아볼 때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떤 때를 살펴보냐면 시간이 0일 때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0일 때 살펴보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을 만난다? 저항을 만난다. 저항을 만나면 커런트 I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I라고 쓰지 말고 0일 때의 커런트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은 5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내려가는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 전압강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전압강화가 일어나는 거냐? 인덕터 헨리 L분의 dt분의 di. 자, 요거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요때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이 t 이퀄 0일 땐 거죠. 자, 그런데 L의 값은 1이니까 우리가 요거는 그대로 1로 바꿔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요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 값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자, 커패시터를 찾는 거죠. 자, 커패시터의 이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거죠. 자, 전압 강화가 얼마가 되는가를 우리가 아까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막 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죠. C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I가 있는데 I를 이렇게 해준 거다. 이렇게 썼는데 자, C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거를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어떤 t에 대한 값인 거죠. 함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초기 조건 t 이퀄 0일 때만 알면 돼. t 이퀄 0일 때는 어떻게 나와 있다? 이 초기 조건이 여기서 주어질 때 뭐라고 나왔냐면 마이너스 6V라고 했어요. VC가 0일 때 위에서 찾아보면 이게 마이너스 6V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그냥 마이너스 6V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 6V. 요거는 언제만 성립한다? t 이퀄 0일 때만 성립하는 값인 거죠. 그 외의 값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t 이퀄 0일 때만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 마이너스 6V로.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무엇이 만나진다? 자, 독립전원이 만들어지는데 독립전원에서 일어난 일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볼티지 드랍이 아니라 볼티지 라이즈가 되는 거죠. 볼티지 라이즈니까 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대로 볼티지 드랍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넣어주고 마이너스 2t 이퀄 0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t가 지금 어느 때 살펴본다? 0일 때 살펴보는 거니까 t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2의 1승은 1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신에 그냥 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해 보면 정리를 해보면 자, 전류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초기 값이 문제에서 1A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위에서 찾아서 한번 이용했었죠. 그래서 I0 대신에 1A를 넣어서 요 식을 다시 쓰게 되면 1 곱하기 5. 자, 여기가 요게 1이라고 했어요. 1 곱하기 5 플러스 dt분의 di. 그런데 이걸 미분해 준 다음에 t 이퀄 0을 넣은 그 값. 아직은 요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것에다가 마이너스 6, 요 전체 값이 특별히 t 이퀄 0일 때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어. 요 값에다가 2를 빼준 값이 0. 자, 그럼 요 값은 나머지 것들 계산해 가지고 넘겨 줄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8, 5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3 넘겨주면 3이 되겠네요. 요거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미분했을 때에 t 이퀄 0일 때 값을 구한 거야. 근데 요 값이 얼마다? 자, 위쪽으로 넣어서 이게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3이 되고. 그래서 식들을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요게 없어져요. 왜냐면 값이 다 1이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4K3 자, 요거 4를 넘겨주게 되면 7이 되는 거죠. 요것이 2번이다. 두 가지 식이 나오고 변수가 두 개니까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여기서 바로 그냥 1번과 2번을 더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K3는 마이너스 3, K3는 더해주게 되면 6이 되는 거고, K3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자, K3 마이너스 2니까 K2 값은 1이 되겠네요. 요것들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K2와 K3에다가 식들을 다시 한번 넣게 되면 요 식은 자, 여기 요것들이 이게 여기까지가 일반회였죠. 일반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t라는 거는 K2 대신에 1을 넣어서 2의 마이너스 t승 K3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식을 써주게 되면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푼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해 라고 말해줍니다.